문자입니다. 문자라기보다는 카카오톡이라고 해야 하겠죠. 자, 하얀 게 김건희의 말이고 노란 게 최재형 목사의 말이었습니다. 김건희하고 최재형 목사가 대화를 나누던 때, 그러니까 이제 결별하기 전에 대화인데요. 김건희 말을 보겠습니다.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지시한 게 문통입니다. 그리고서 최종적으로 조국을 나가라고 한 건 문통이고요.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보고 그만두라고 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 이유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심각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아웃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앞서서 조국 장관이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만둘 생각을 안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라고 했다. 이게 김건희의 얘기입니다. 개소리입니다. 네, 개소리예요. 이건 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편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지시할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죠. 이렇게 과단성 있게 뭐 아무개를 구속시켜라, 아무개를 사퇴시켜라 이럴 뿐이라면은 윤석열도 아웃시켰을 겁니다. 윤석열을 아웃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조국 장관 보고 물러나라, 정경심 교수 구속하라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눈치는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청와대 참모진 차원에서 조국 장관에게 용퇴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한테는 직접 그만두라고 했었죠. 예, 추미애 장관에 대한 당시 언론의 매도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도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말한 것 같은데 그만두라고. 조국 장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2달도 안 돼서 그만두게 만들었나? 그리고 왜 윤석열이는 조국 날릴 때 같이 안 날렸나? 예, 이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먼저 사표를 낸 게 맞습니다. 물론 참모들의 이런저런 압박을 받은 것은 있었지요. 특히 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국 전 장관을 상당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신임을 한 몸에 자기가 받아야 하는데 조국 장관에 대한 또 문 대통령의 신임이 대단했거든요. 일종의 질투를 한 거지요. 당시 상황이 이랬습니다. 조국 안 그만둔다고, 법무부 장관 안 그만둔다고, 야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시켜. 구속시키라고 하는 것도 그건 위법이에요. 대통령이 어떻게 아무리 그 검찰이 외청이라 하더라도 행정부 외청이라 하더라도 그런 지시를 내릴 수 있겠어요. 이거는 김건희가 하는 얘기고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 봅니다. 다만 대통령 주변 참모들 그들이 조국을 그만두게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노영민 등. 그리고 임종석도 그때는 뭐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임종석도 조국한테 연락해서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SBS 기자한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임종석도 그랬어요. 임종석은 당시 야인이었지만은 어쨌든 그 조국 법무부 장관 보고 그만둬라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짚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 서초동 앞에서 엄청난 촛불 부대가 모여가지고 윤석열 사퇴를 요구하고 조국을 수호하겠다 이랬을 때 그때도 윤석열에 대한 신임이 공고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총선에서 그 고발 사주 사건 등을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윤석열 아닙니까? 총선 끝나고 나서 일설에 의하면은 강기정 정무수석을 윤석열에게 보내가지고 그만두지 말라 이렇게 신임을 표시했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하려고 했었고 고작 직무정지 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는데 그렇게 결정이 나고 나서 문 대통령이 직접 추미애 장관 보고 그만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2020년 12월이었는데 2021년 1월에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면서 윤석열을 한껏 띄웠습니다. 그런 윤석열은 바로 두어 달 뒤에 그만두고 국민의힘으로 갈아탔습니다. 뭐예요? 당신이 신임했던 사람이 몇 달도 안 돼서 뒤통수 치고 저쪽 정당 가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지금 보세요. 당신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정치적 성과를 다 무력화시키고 있잖아요. 조국 날릴 때 조국이 그만두려고 할 때 같이 윤석열도 그만두게 했어야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할 수 없어서 그대로 방치했다? 아니 지금 자기가 임명한 그 검찰총장이 자기 정권에서 검찰 관리할 역할을 담당한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찌르고 쑤시고 그러는데 그걸 내버려둬요?
이게 하극상인데 자기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한테 도발을 하고 있는데 아니 왜 걔는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보니까 2020년 12월인가요? 그때 이제 알릴레오의 김어준 총수가 나와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윤석열이 아버지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윤석열에게 뭐 남아있는 지심이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정말 얼굴이 벌게지는 오판이었죠. 언제 윤석열이가 문 대통령을 아버지로 봤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최종적으로 조국을 나가라고 한 건 문통이었다.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당시 윤석열하고 사이가 좋았던 노영민 씨가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면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내가 잘랐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조국을 내보낸 게 노영민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은 자기한테도 도움이 안 되니까. 왜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 서초동 앞에 모인 거 보세요. 얼마나 그 모인 숫자도 대단하지만은 그분들의 뜨거운 검찰개혁 열기를 봤을 거 아니에요. 노영민이가 야 내가 잘랐어 조국은 대통령께 말씀드려가지고 내가 잘랐어 이런 얘기는 못할 것이고 아마도 윤석열한테 야 대통령도 조국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조국 아웃을 시킨 분이 그분이셨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부풀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은 집에 와서 김건희한테 최종적으로 조국을 나가라고 한 건 문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문통이 어쩔 수 없는지 저희 뒤통수를 때렸죠. 참모들 성화에 못 이겨서인지 저희가 배신해서 그런 것처럼 해놓고 숨어버리셨다. 뒤통수가 뭔가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뒤통수인가? 아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윤석열에 대해서 징계를 추진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보고 나가라고 그렇게 문 대통령이 얘기했다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윤석열하고 친선 관계를 유지했던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뭐가 큰 문제가 있어서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김건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마이가님 전부 다 헛소리 같진 않아 보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예, 뭐든지 그래요. 완전히 날조된 사실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한 20% 사실을 넣고 80% 물을 타거나 딴 걸 섞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예, 그게 지금 김건희는 자기들이 배신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황당한 일입니다. 근데 나중에 윤석열이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그 말이 굉장히 귀에 못이 됐거든요. 못이 박혔어요. 지금 이 윤석열이하고 내통하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149표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한 30명 가까이 동조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에요. 그 30명을 우리는 수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김건희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에 청와대가 큰 낭패감, 정권을 내줬다는 어떤 슬픔? 이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하고 아는 사람도 많고 내가 그래도 얘를 검찰총장 시켰으니까 우리에 대한 일정한 고마운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문통은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털면서 문 전 대통령 당사자에 대해서는 털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지금 털 분위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제가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김정숙 여사 건은 김건희를 물고 늘어지는 한 계속 쟁점화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김정숙 여사가 무슨 범죄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내식 6천만 원 그거 갖고 지금 계속해서 여론몰이를 한단 말이죠. 물론 당연히 김건희의 이런 여러 의혹들을 물타기 위한 장군멍군 전략인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아내 그리고 딸을 괴롭히겠다. 지금 이 전략이에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놈들은 장군멍군 전략인데 장난 아닙니다. 여론 반응 안 좋으면 다시 그 주머니에 그 카드를 집어넣을 지금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저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도 상관없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생각이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때 자기가 속한 민주당의 후보인 이재명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간구를 했는데도 홍남기 앞세워서 지원금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서도 있지만 또 그분이 꼭 대통령이 돼야 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윤석열이가 대통령 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문재인 대통령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아이고, 뭐 너무 정치를 모르신다. 현직 대통령의 방해가 있으면 누구라도 대통령 되기 힘들어요. 문재인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 출마할 당시 대통령은 박근혜가 아니었습니다. 박근혜는 파면당해가지고 바로 구속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왜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낙선을 했느냐?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나왔을 때 대통령이 이명박이었거든요. 어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자기 대통령 대권을 물려준 거 아닙니까? 그거는 YS가 DJ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DJ의 비자금을 털어가지고 그야말로 대선에서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었는데 YS가 제동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회창이 야마돌아서 당신 탈당하라고 막 그렇게 현직 대통령을 몰아세웠던 거 아니에요. 이회창은 떨어지고 DJ는 되고 그랬던 겁니다. 지금의 이런 모든 고통에 있어서 일정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도 져야 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윤석열을 다들 몰라가지고 이렇게 뭐 검찰총장 세울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역모를 꾀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문재인 정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윤석열을 가만둔 거는 그는 어떤 무능을 넘어서서 죄악인 거예요. 대통령의 그 무능은 그리고 결단력 부재는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아니 이재명이 싫을 수는 있어요. 저 2017년 대선 경선 때 토론회에서 난 무지하게 몰아세웠지요. 아드님 문제까지 꺼내면서 그래요. 그 참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선 후보가 됐고 그리고 그 이재명 시장의 부인 김혜경 씨가 정말 열심히 문재인 후보를 도왔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경선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재명 시장, 도지사, 당대표 문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데 그때 2017년에 경선의 그 분한 마음 때문에 괴롭혔잖아요. 문 대통령님 괴롭힌 거 맞잖아요. 이재명 대표 괴롭혔잖아요. 그 2018년 경기도 지사 되고 나서 곧바로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한 3, 4개월 동안 뭐 무지하게 압수수색 당하고 그냥 조리돌림 당하고 언론으로부터 악마화되고 기소했단 말이에요. 네 개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1, 2, 3심 가서 마침내 2020년 7월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왔고 곧바로 무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결국 무죄가 될 그 사안을 갖고 이재명 지사가 고통을 받는 동안 그 고통을 받지 않게 했다면은 더 훌륭한 좋은 지방행정으로 경기도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당신들의 끈앞을 검경이 그때 열심히 이재명을 털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한동훈은 그 지역에 있는 한 사업가에게 이재명에 대해서 불리하게 얘기하면은 봐주겠다. KBS가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그 업체 사장 이름이 코마트레이드, 이름이 같은 이준석 대표. 결국 그분이 끝끝내 협조를 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어요.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 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뿐입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어요. 그날을 기억합니다. 2021년 10월 10일. 자,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해서 철저히 수사하라 엄명을 내립니다. 이게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워진 의혹을 빨리 수사해서 혐의 없음을 확인시켜라. 이런 선한 취지였다고요. 하긴 윤석열이가 조국 법무부 장관 털 때 그때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조국을 대권주자로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이런저런 의혹을 지워주기 위해서 선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얘라이 비응신아. 그래서 그딴 개소리를 하니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 똑같은 머저리가 아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 3일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을 때 역시 문 대통령이 이 대표의 이런저런 사법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수사하라고 했겠구나. 이렇게 얘기해봐라. 아이고 정말 비응신이 인증이지. 문 전 대통령은 자당 대선 후보가 지금까지도 드러나지 않은 대장동 스캔들 때문에 대선 국면 내내 고생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낙선하게 된 책임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그래요.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칩시다. 근데 돈이 없긴 뭐가 없어. 초과로 거둔 세금 수입이 50조가 넘었는데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가 뭐 박근혜 한 10배 되는 그런 비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장의 시민들이 잘 안 차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이 그 집권하고 그 원년부터 타도 지표를 열어서 국민들이 진이 빠져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걸까요? 많은 시민들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박근혜 탄핵 당시에 촛불을 들었고 그래서 세상을 바꿨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냐?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이런 한숨과 낙심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아니신가?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합시다. 안 그래요? 그래놓고 여전히 자신의 어떤 영향력, 어떤 좋은 평판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난 총선 때 말이죠. 부산 경남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지원 유세를 하신 것 누가 나오라고 하던가요? 문 대통령님의 그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누가 그러던가요?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파면되고 나서 이젠 정말 과거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 그 기대에 뭐 부응하지 못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 까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기 할 말은 해야죠. 우리가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런 대통령을 안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지금 개차반으로 살고 있는데 이 개차반으로 사는 데 있어서 아주 막대한 책임을 지고 계신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 옹호하니까 뭐가 좋아집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문재인 씨가 다시 대통령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될 것이라면 민주당은 집권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확실히 다른 정권을 보여줘야 합니다. 신상이 나와야 해요. 그래야 집권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만 모아도 집권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정치를 너무 모르신다 정말. 정알못들이 너무 큰 소리 치고 다니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상이 돼야 합니다. 신상이 돼야 해요. 과거와 같은 무기력과 그리고 효능감 부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 너무 답답해요. 이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이 윤석열인데 윤석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권력과 권한을 갖고 계셨던 문 대통령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인정하고 갑시다. 그래야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문 대통령 비판하면은 집권 못합니까? 그 반대 아닐까요? 아직도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서재에서 조국 김경수와 같이 나란히 서서 사진 찍으시고 상황이 되시고 싶으셨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국 지금 김건희 말로는 그 부인 구속시킨 사람이 문 대통령이라는데 나는 안 믿습니다. 그러진 않겠죠. 누구를 구속시켜라 사퇴시켜라 그 결정도 못하는 분이라고 전 봅니다. 그 지금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는 조국의 부인을 구속시켜라 그런 지시를 할 분이 아니에요. 그럴 위인이 아닙니다. 저는 믿지 않아요. 게다가 김건희 말인데. 그런데 본인이 이제 퇴임하면서 욕 한 번 더 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왜 정경심 사면 안 시킵니까? 그 옆에 김경수 그 사람도 사면이 안 돼가지고 여태껏 정치 활동을 못해요.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받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문 대통령입니다. 아니 자기 휘하에 검찰 경찰이 그렇게 이재명을 사육제의 제물로 썼던 건데 그래놓고는 나란히 셋과 함께 사진 찍으시고 난 그 심보하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고개도 못 보겠어. 그 사람들하고 나란히 서가지고 웃으며 사진 찍고. 대단합니다 진짜. 그런 강심장이었으면은 윤석열을 날렸어야지. 지금 자기 아내하고 딸을 수사하려고 그러는데 뭡니까 이게. 권한 있을 때 윤석열을 날리지 못하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아주 고약한 심보입니다 이 양반은. 다시는 나오지 마세요. 우리 문 대통령님 나오지 마세요. 그냥 잊혀진 존재로 사세요. 왜 나와가지고 분위기를 흐립니까? 윤석열이가 이런 놈인 줄 몰랐어요?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그냥 분노가 치미네. 목구멍까지 올라오네 진짜. 내 목구멍에서 가래까지 올라오네. 아이고 정말. 여러분 정치에서 무능은 죄악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무능은 죄악이에요. 어쨌든 김건희의 이 문자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참 이렇게 해서 이 사악한 것들한테 놀이개가 됐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은 죄인 취급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차기의 다른 정치인들도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정치 잘못해서 정권 교체를 당하면은 저렇게 비난을 받는구나. 저는 3기 민주정부가 아니라 2기 장면 정부다. 문재인 정권이 말이죠. 정권을 넘겨주면 이런 대접 받아야 합니다. 이 교훈이 필요해요. 계속 두둔해주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잘한 줄 알아. 세상에 퇴임하면서
다시 나왔으면 좋겠죠. 뭐 이딴 식으로 물어봤다면서요. 어처구니가 없었어 정말. 네, 우리 메스 스토리지님 2,000원 보내시면서 문 대통령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김부겸이나 홍남기 등과 같이 PC질, 페미질 하다가 그래요. 치가 떨립니다. 정말 치가 떨려요. 이런 정권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다. 단언합니다.